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 주제는 다음 한자입니다. 자, 미리 알아두란 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많이 보고 있죠? 그렇죠. 해일입니다. 자, 이 글자도 많이 보고 있죠? 자, 집의 모양을 본뜬 집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는 뭐죠, 여러분들? 자, 돌석이라는 한자입니다. 돌석. 돌. 한글하고도 닮았죠. 닮지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돌을 영어로 stone 이라고 해서 stone, stone, stone 강세가 있는 stone을 이렇게 쓴 거 아닐까. 물론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무슨 바위 절벽 아래에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모습인데 돌석자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도 우리가 많이 봤었죠. 자, 그렇죠. 실의 모습을 본뜬 실사자입니다. 실사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 글자는 갑골문이 이렇습니다. 자, 파란색은 뭐였죠? 그렇죠. 손의 모양을 본뜬 손우자였죠.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손에 몽둥이를 들고 누군가를 치고 때리는 모습이겠죠. 자, 근데 색깔을 보면 파란색은 근데 몽둥이 모양이 좀 다르죠. 원래 갑골문은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그려져 있다가 한쪽이 생략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몽둥이를 들고 뭔가를 치고 때리다 이런 뜻의 글자입니다. 복, 빨간 게 몽둥이라고 생각하고 파란 걸 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그렇죠. 나무목과 네모. 자, 이런 글자입니다. 즉 보면 뭘까요? 이렇게 나무를 밧줄로 묶어놓은 모습에 묶을속자라고 합니다. 묶을속. 여러분들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묶을속. 뭔가를 묶었다. 묶을속. 나무를 밧줄로 묶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글자는 그렇죠. 발 수업할 때 발차 시간에 나왔었죠. 거리의 모습을 본뜬 자, 이런 글자죠. 자, 길의 모습을 본뜬 글자로서 길에는 자동차가 굴러가고 사람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가다행, 단일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을 쓰고 오른쪽을 쓴다. 자, 이 가다행, 단일행자는 길의 모습을 본뜬 원래 길이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가다행, 단일행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다른 글자랑 쓰일 때는 왼쪽 절반만 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신석기 시대나 이럴 때 원시 부족사이죠. 이렇게 철책, 목책을 두르고 성 안에 사람이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이죠. 갑골문에도 지금도 이렇게 갑골문에도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그랗게 성을 쌓고 양쪽에 적이 쳐들어오나 감시하는 망루가 그려져 있는 모습. 성은 동그랗게 그린다. 동그랗게. 이런 동그란 신석기 시대의 마을처럼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자를 파고 목책을 두르고 이런 성의 모습이 갑골문에도 그대로 그려져 있다라는 사실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성의 모습이다. 성은 동그랗게 그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발차 시간에 했었죠. 자, 발가락 5개에서 3개,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리다가 지금은 가운데 발가락을 기준으로 왼발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엄지, 새끼발가락이 왼쪽, 뒤꿈치가 아래쪽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발지라고 했고,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이렇게 아자 쓰고 시오처럼 이렇게 변형시켜 쓰기도 한다. 아자, 오자로도 쓰고 아자, 시옷으로 쓴다. 발지라고 한다. 발은 땅을 걸어 다니니까 한자로 땅을 땅지, 발도 발지, 음을 맞춘 거겠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다뤄야 될 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글자들입니다. 자, 이 글자들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글자가 뭔가요? 그렇죠. 발지자가 보이는데 그거 말고도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글자들이 공통으로 보이고 나머지 두 글자에는 이 글자가 보이죠. 가운데 이 글자. 가운데 글자가 뭘까요? 우리 언제 많이 쓰는 글자, 많이 봤던 글자입니다. 한자를 모르더라도 많이 봤던 글자죠.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투표할 때, 반장 선거할 때, 투표를 쓸 때 한 표, 두 표 할 때 이걸로 쓰죠.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이길래 여기다 갖다 쓰는 걸까요? 그래서 총 세 표니까 다섯 하나 표, 두 표, 세 표, 네 표, 다섯 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죠. 투표할 때 많이 쓰는데
자, 이게 우리가 바를 정자라는 글자입니다. 아마 선거, 투표는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를 정자를 갖다 쓰는데 도대체 왜 이 글자가 바르다? 바르다는 솔직히 눈에 보이는 개념은 아니죠. 그 학생은 참 바른 학생이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바르다. 도대체 왜 바르다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를 알기 위해서는 자, 역사 지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바를 정자를 알기 위해서 어떤 역사 지식을 알아야 되냐? 자, 각골문을 사용하던 시대의 나라를 상나라라고 하는데 상나라는 중앙은 황제가 통치를 하고 지방은 황제를 대신해서 제후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또 제후가 백성을 괴롭히는 등 반란을 일으키면 황제는 정벌을 해가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입니다. 한 나라의 중앙은 황제가 다스리고 각 지방은 제후가 다스리는데 제후들이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데 불구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하면 황제는 이 제후들을 정벌하게 된다. 그 정벌은 반드시 옳은 일이었다라는 거겠죠. 왜? 반란 세력을 정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을 정자의 갑골문을 보면 먼저 이렇게 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이 성은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괴롭히던 성이겠죠. 그 백성을 괴롭히던 성을 황제의 군대가 발로 밟아버린다. 정벌한다. 소리겠죠. 그래서 바른 세상,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바른 세상, 옳은 세상을 만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성을 나타내던 이 동그란 성, 네모난 성이 지금은 일자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면 우리가 이거를 발을 정벌한다. 원래의 뜻은 정벌의 의미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땅을 제후들을 발로 황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밟아버린다. 정벌한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 바르다. 정벌은 바른 행위였겠죠. 그래서 지금은 원래 바를 정자는 정벌의 의미였지만 지금은 추상적인 의미 바르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벌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옆에다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추가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루다 정자랍니다. 바루다라는 건 바르게 시킨다. 강제로 바르게 시킨다. 너 왜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려야지 백성들을 괴롭혔어. 그리고 이 제후를 바르게 시키는 거겠죠. 그 의미를 그리고 이러한 정벌 행위 자체가 하나의 다스리는 거겠죠. 정치라는 영역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옆에 칠복자가 붙은 건 다스릴 정치의 의미겠죠. 세상을 다스리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다스리는 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바를 정자는 정벌의 의미가 있었다. 정벌. 황제가 나쁜 제후들을 정벌하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추상적인 의미로 바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래서 정벌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옆에 칠복자를 넣어준 이 바루다 정자가 지금은 다스릴 정자, 정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다스릴 정. 그래서 원래 이 두 글자 다 정벌의 의미이지만 지금 하나는 바르다. 약간 추상적. 그렇지만 바를 정자에도 여전히 어떤 거를 나쁜 거를 반란 세력을 불순 세력을 평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광화문에 가보면 여기에 근정전이라고 있죠. 부지런할 근, 다스릴 정, 집전자. 부지런히 다스리는 집, 부지런하게 정치하는 집, 근정전이라고 하죠.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바를 정자가 정벌의 의미였는데 지금은 바르다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길, 정벌, 황제가 군사들을 이끌고 정벌하러 가는 그 모습을, 그 길의 모습을 추가해 가지고 지금은 이게 치다 정벌의 의미로 쓰입니다. 마치 길가에서 나쁜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학생부장 선생님이 선도를 위해서 차를 타고 출발해서 길에서 이 나쁜 학생들 하고 정벌하는 모습, 그 길의 모습을 추가해 주면 지금은 이게 치다 정벌의 의미가 됩니다. 정벌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를 정자가 정벌의 의미였지만 지금은 바르다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길의 모습을 본든 단일 행자를 붙여서 치다 정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한자풀이, 나의 한자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를 정자가 응용된 글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를 잘 보면, 자, 파란 건 뭐였죠? 그렇죠. 묶을 속자였죠.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아마 바르다 바르게 시키는 거. 이 글자를 아마 이렇게 디자인상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묶다고, 이거는 바르다.
원래대로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디자인은 이렇게 바뀐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고 싶었던 걸까요? 묶다, 바르게 시킨다. 묶어서 바르게 시킨다. 사전에 찾아보면 가지런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정리정돈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묶어서 바르게 한다. 묶어서 바르게 한다. 묶어서 바르게 한다. 자, 여러분들 선배들이 낸 아이디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묶어서 바르게 하는 게 가지런한 걸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선배가 있었습니다. 가지런하죠. 자, 부원여중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아침에 등교하는데 한 학생이 머리를 산발하고 머리를 감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장 선생님이 갑자기 손에 몽둥이를 내자 이 학생이 머리를 묶어가지고 가지런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모습. 그래서 가지런할 정, 이렇게 쓰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면서 한자를 외우면 좋겠습니다. 가지런할 정 쓸 수 있겠죠. 옆에다가 묶을 속자를 쓰고 옆에다가 바를 정자를 쓴다. 바르다. 약간 가지런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칠복자가 들어간 바를 정자를 쓴 거겠죠. 누구나 다 스스로는 정리정돈 잘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이걸 봅시다. 자, 이 글자는 뭐죠? 자, 그렇습니다. 위에 파란 건 진면자라고 있었죠. 원래는 이렇게 쓴 겁니다. 발을 정자를 이렇게 모양이 밑에 발지자 모양을 아까 우리가 발지자를 이렇게 아자 오자로도 쓰지만 아자 시옷으로 쓴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은 요 모양으로 쓰는 게 원칙이겠지만 이 왼쪽 모양을 더 많이 쓴다. 자, 이거는 집이고 밑에는 발을 정자다. 발을 정자와 집. 이게 만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발을 정자와 집. 집과 발을 정자를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싶었던 걸까요? 자,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싶었던 걸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하다, 정해지다, 바로잡다, 다스리다. 뭔가를 정한다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안정시키다, 머무르다 이런 여러가지 뜻이 나왔습니다. 이 한 글자의 뜻이 14개나 있습니다. 그럼 14개의 뜻이 정말 진짜 다 있을까요? 이 14개의 뜻의 공통적인 의미를 14개를 한번 정리해보면 대략 안정되다, 정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안정된 느낌, 정하다, 결정하다. 그럼 왜 집과 바르다가 합쳐지면 안정되다, 정하다가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수업입니다. 왜 그럴까? 왜 집이라는 디자인과 발을 정자, 원래 발을 정자는 뭔가 나쁜 불순 제후들, 반란을 일으킨 제후를 평정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안을 평정한다, 안정되다, 정하다. 근데 왜 결정하다가 될까? 그래서 선배들의 작품 한번 보고 여러분도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배들의 작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선배들은 자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점심시간이 되자 점심을 먹으러 갈비탕 골목을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집은 MSG를 100% 넣는 집, 이 집은 천연재료 100% 집, 이 집은 MSG 5집, 천연재료 50. 그래서 이 마음 갈등을 일으키겠죠. 어느 집으로 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바른 집인 이 가운데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하다가 나왔다라고 발표한 학생의 작품입니다. 자, 그럼 안정되다라는 뜻은 왜 나올까요? 안정되다라는 뜻은 집안의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다. 그래서 집안을 바르게 평정했다. 집안이 베개는 베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음식 뚜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집안을 바르게 평정했더니 집안이 안정감을 찾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 위에는 해일자, 밑에는 그렇죠, 바를 정자죠. 자, 원래 이렇게 쓰는 글자겠죠. 자, 옳다시라는 글자입니다. 옳다시. 바를 정자 위에 해일자를 써서 나는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바르다, 옳다, 바르다 이런 뜻이겠죠. 뜻은 쉽게 유추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자, 아마 바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일자를 더 쓴 것 같다. 근데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한문에서도 그렇고 중국어도 똑같습니다. 자,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자, 옳다 시자, 한국인, 빛나는 나라 사람, 한국인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 옳다, 한국인. 이게 왜 한국인이다가 될까요? 이런 거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자 시간에는 분명히 옳다 시자라고 했는데 왜 이게 중국어에서는 이다가 될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에이, 한자 필요 없네. 한자 시간에 한자 안 배워도 되네. 전혀 다른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옳다시자. 자,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옳다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떴다가 태양이 지죠. 태양이 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사람들 온갖 사악한 기운들이 다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봤겠죠. 그래서 이 발을 정자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 그랬었죠? 반란세력, 불순세력을 다 쳐 부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태양이 다시 떠올라서 태양이 떠오르니까 이러한 악의 기운들이 다 사라진다. 태양이 떠올라서 악의 기운을 다 물리치고 세상을 바르게 밝힌다. 이런 의미겠죠. 태양이 나쁜 기운을 마치 발을 정자가 황제가 반란 제후를 제압하는 것처럼 태양이 나쁜 기운을 물리쳐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옳다 시 그런 게 밝히다 시라는 느낌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게 옳다가 아니라 밝히다 시라 보면 이게 왜 말인지 알 수 있겠죠. 나 밝힙니다 한국인. 나 밝힙니다 정체를 한국인이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 밝힐게요. 정체를 한국인.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는 나는 한국인이다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다 시라고도 알아야 되겠지만 밝히다 시 이렇게도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소전의 근거에서 정리하면 자 나는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바르다 옳다 하지만 밝히다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걸 하나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한자를 그림으로 그림을 한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자, 하나는 돌석자와 정할정자, 실사자와 정할정자. 무슨 뜻일까요? 다 알 수 있는 글자죠. 낱개로는 돌석자와 발을정자, 실사자와 발을정자.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거는 닷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가 정박할 때 바닷속으로 내리는 그 무거운 쇳덩이 닷정자. 그래서 우리가 정박할 때 이건 오터질 탄자라고 합니다. 탈로. 왜 그럴까요? 실사자랑 정할정자를 합쳤는데 왜 오터지다가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고 한번 수업 시간에 만나서 한번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을 정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